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업자를 어떻게 많이 늘리고 유지하고 활용하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그거를 잘 알고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야에 숨어 계신 고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잘 숨어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네. 좀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신 분인데 먼저 소개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이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국태라고 합니다. 서 과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운영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연이 있죠. 아주 아쉬운 제 네.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인연이 네네네네. 있죠. 제가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완전 초창기 때 회사 때문에 퇴사가 안 돼가지고 점점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점점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이분이 동명이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제 주위에서 사업자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제 지인 중에는 사업자가 제일 많아요. 사업자가 무려 몇 개 있으시죠? 한 50개 좀 넘게 있습니다. 50개 좀 넘게 있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업자를 어떻게 많이 내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업자를 어떻게 많이 늘리고 유지하고 활용하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그거를 잘 알고 가실 겁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도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제일 처음에 사업자를 내가 많이 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 쪽이 이제 뭐 크게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대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 과장님 만났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수동으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 대량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뭐 쿠팡에도 제한이 없었고 뭐 네이버에서도 많이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량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실제로 대량을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한 개 사업자에 뭐 많이 나왔을 때면 순수익이 한 180 정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이야 이제 막 쿠팡에서 뭐 수량을 줄이고 워낙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수익이 많이 줄었지만, 하나 돌렸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이거를 N수를 늘리자 이런 방법을 했었고, 사업자를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당 하나만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법들이 없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많이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개로 이제 늘렸고, 그 다음에는 뭐 8개, 그래서 이런 짝수식으로 많이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 비례해서 늘진 않고, 수익이 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수익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 늘렸죠. 사실 지금도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만족하는 정도가 요 정도여서 추가로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이렇게 많이 내신 거예요? 아니면 뭐 가족들 명의로도 낸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 명의로 된 거는 9개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지인이나 가족분들 거를 이제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사업자를 이제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월 얼마씩 드립니다. 뭐 저는 한 사업자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5개 하신 분들은 이제 5개씩 50만 원씩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50만 원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묶여있는 돈 없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온다?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50만 원이 큰 그냥 빌려주는 걸로 들어오면. 사실은 한 사업자당 5만 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네. 5개에서 25만 원도 생각했었는데, 제 수익을 봤을 때 10만 원도 뭐 괜찮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을 이제 구두로 계약을 하고 했죠. 그런데 다 거기도 이제 같이 하시려는 분, 저한테 이제 주신 분들도 다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쇼핑몰에서 정산된 나머지 금액은 다 제가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 지인분들이라면 친구분들도 있는 거고, 네네. 그분들이 처음에 뭐 사업자 빌려달라고 하고 임대해달라고 하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사업자로 뭔가 안 좋은 걸 할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가까운 사람들만 했어요. 네. 진짜 가까운 사람들? 네, 친한 친구들. 그리고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거를 빠짐없이 다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칭같이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거 수익 나는 거를 이제 월마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소명 자료를 이제 뭐 스프레드 시트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쇼핑몰에서 정산되는 금액을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명의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사업자 명의자 입장에서는 돈이 뗄 그치, 수가 없죠. 그치. 네. 아 맞아. 오히려 떼려면 제가 떼입니다. 아 맞아요. 떼려면 제가 본인이 떼이는 거지. 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친구들이 매출 나오는 거 보면 네. 나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이제 딴 사업도 좀 하다 보니까 네. 관리만 하는 거라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쇼핑몰에서 뭐 연락 오는 것들 이런 네. 것들 신경 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명의자 빌려준 분한테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세팅을 다 한 상태로 그냥 줍니다. 그러면은 네, 쇼핑몰에서 정산돼서 제가 가져갈 금액들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이체 받고 나머지는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유지해서 사업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좋죠. 새로운 그쵸. 거를 배우는 게 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자기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시야를 넓어지면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좋은 친구네. 네, 좋은 친구예요. 돈 내 임대해서 주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 했으면 그냥 너 이거 다 해. 그러면서 이제 딱 넘겨주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야, 재밌습니다. 그 수많은 사업자들의 연마다 내는 통신 판매업 비용을 다 내는지. 아니 그거는 다 사업자별로 네. 예,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예, 그냥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달라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구 명의, 사업장 가족 주소? 명의로 해도 사업장 주소가 달라야 되는데 네네. 다 비상주 사무소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집 주소로 하세요. 그게 법으로는 특정 주소지에 하나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한 2개까지는 내줍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할 때 한 주소로 2개를 해도 승인은 거기까지 나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낼 때는 내주는 분도 있고 이제 안 내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은 비상주 사무실을 내죠. 근데 비상주가 1년 계약을 해야지 뭐 3만 원이고 한 달 계약하면 뭐 7,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사실 우편물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주소지만 받는 거죠.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친구나 가족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임대료 안 내고 네. 주소지만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개 더 사업자를 또 늘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마음도 편하고 네.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진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상주를 해야겠죠. 근데 비상주를 이제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내는 거가 많이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아마 추후에 이제 서 과장님 통해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개 사업자로 구매 대행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구매 대행으로 와서 지금 어떤 온라인 쇼핑몰 하고 계세요? 일단은 구매대행 사업자는 다 네. 구매대행만 합니다. 네. 딴 걸 안 해요. 도소매가 네. 섞이면은 네. 이제 소명자료 만들기도 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업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법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도소매 사업자는 따로 있어서 네. 그거는 별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대행 사업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명자료잖아요. 근데 네. 엄청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매출 낸 거를 이제 정확하게 만드는 자료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뭐 국세청에서 이제 외국 자료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매출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소명 자료를 통해서 내 순수익을 이제 정확히 신고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사업자가 많으니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거였어요. 소형 자료. 직접 하시면은 네. 한 건 한 건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소명 자료를 좀 간편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번씩 정리하는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본인이 직원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든 건지 네. 아니면 뭐 세무사랑 뭐 연결해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건지.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요즘에는 격리부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격리를 따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걸로 안 하고 그 격리만 해주는 외주 업체가 있거든요. 격리만 격리 해주는 업무만. 외주 업체. 예, 네. 외주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하거나 직원이 했는데 이게 진짜 노가다입니다. 완전 노가다죠. 완전 노가다예요. 네네. 왜냐면은 타오바오나 1688에서 결제된 금액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네. 그다음에 쇼핑몰에서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다 떼서 통장으로 찍히는 금액이랑 맞춰야 되고, 그리고 카드 결제 금액도 외화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수료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드사에서 내 통장에서 빼가는 금액이 다 맞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100% 맞는 자료인데 네. 그걸 하나하나 맞추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격리 업무를 해줄 직원을 뽑는 대신에
격리 외주 업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이제 인건비보다 적게 나가죠. 대신에 이제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잘 쓰시니까 다 매칭을 합니다. 와, 진짜로? 네, 그분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어쨌든 다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많으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외주 업체를 쓸 수가 있는 거고, 딴 분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뭐 엑셀로 VBA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세팅을 초반에 하시면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작업하는 게 되게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거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딱 클릭하면 쫙 만들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다른 그런 쇼핑몰 프로그램 네. 좀 활용해가지고 네, 그걸 써도 되고. 저는 격리 외주를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자 많은 거 딱 넘겨주고 이렇게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외주로. 맞아요, 직원 맞아요.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의 반, 3분의 1 와. 정도 비용이 드니까 대박이네. 훨씬 낫습니다. 아니,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럼 CS랑 프로그램 올리고 이런 것들은 직원을 많이 뽑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품 리스팅은 네. 이제 대량 등록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량 등록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전 한 개 업체를 쓰고 있고, 그거를 사실 꼭 업체를 써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사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리스팅까지는 그렇게 쉽게 하고요. 주문관리랑 CS. 네. 그거는 이제 유튜버 중에 네티 아빠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네티 아빠님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개 서비스는 아니고 네. 이제 비공개 서비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없어요. 와. 주문 관리를 거기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대량 프로그램 업체에서 업로드해주고 리스팅해주고 네. 주문 들어오고 주문 처리해주는 건 그 네티 아빠님의 그 서비스 이용해서 그쪽에서 해주고 CS까지. 네네. 세무는 그 외주하는 데에서 해주고. 그러면 그냥 본인은 앉아서 네. 돈을 버는 구조네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게 만드는 네. 게 어렵지.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진짜 네. 어렵죠 그게. 네. 왜냐면 야.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세팅을 이제 자동화로 해놓은 건데, 음. 제가 업무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 다 네네. 힘들어요. 그거를 원래 개인이 하나하나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한 개 사업자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엄청 많고. 맞아요. 찾아내고 만들고 시스템하고 협업하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한 사업적인 능력인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아셔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해도 되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진짜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너무 유료 많이 노하우. 몰릴까봐 걱정이 돼요. 네. 아, 몰릴까봐? 너무 많이 몰릴까봐. 예. 야, 대박이다. 아, 제가 정말 중요한 매출을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매출 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네. 세무하시는 분 쪽에서 받아오셨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진짜로 어제 이제 단톡방에서 매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답변을 해드렸었어요. 그 네. 내용으로 하면은 이 구매 대행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도소매 하는 쪽이 있는데, 구매 대행 쪽 하는 게 8월부터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자료가 되어 있어요. 1억 5,800이었나? 네, 그 정도. 근데 50개 돌리는 거 치고는 좀 적은데요? 왜냐면 네. 이제 제 사업자만 제 명의로 된 거. 본인 명의만. 네, 제 명의 있고요. 다른 분들 거는 안 합쳤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개별로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조회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순이익 다 따지면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이게 정확한 금액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정산되는 금액들이 쇼핑몰에서 딱딱 나와서 내 통장에 얼마 있네. 그쵸, 이렇게 되면 그쵸. 수수익이 나오는데, 대략 대략적으로 한 다 빼고 외주 주는 거 부가세랑 빼고 다 빼도 네. 못해도 진짜 한 15%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5에서 20%. 프로그램비 내고 외주 다 하고 15%? 네, 그 프로그램 세팅할 때 40에서 45%로 잡았어요. 마진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높이 잡으신 분도 있어요. 막 80%, 막 90% 잡은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한 10%에서 15% 잡았거든요. 이게 마진을 낮게 잡는다고 해서 엄청 많이 팔리는 게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정을 테스트해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적정히 한 40에서 45%인 것 같아서 세팅을 그 정도로 했고, 그리고 상품 가격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판매 그 쇼핑몰에 올라온 가격 3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비싼 게 팔린다고 해서 뭐 300만 원, 15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파는 가격이 좋겠다 해서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품의 질이 높지 않아요. 네, 중국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면 이걸 왜 사나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옛날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작업을 해서 5만 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쿠팡은 1만 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한 사업자들 4개까지가 되니까 그걸 올리시면 되고, 나머지 오픈마켓 그것도 다 이용하시면 좋고요. 특히 뭐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약간 충성 고객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량으로 올리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저 통해서 이제 같은 거를 시스템 하신 분이 이게 확인해 봤는데 12월에 뭐 한 50건? 네. 40건 정도 이제 판매가 됐어요. 이제 뭐 상품이 없거나 품절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마진이 안 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제외하면은 한 20개에서 한 25개? 한 달에? 요 정도가 팔려요. 그분은 이제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직 파워 작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파워 작업을 하고 상품 관리를 좀 한다면은 실제로 팔린 건수가 못해도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파워 작업 하고 나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사업자 9개로 3개월 동안 1억 5천이면 50개 하면은 곱하기 오잖아요. 막 비례하진 않습니다. 비례하진 않지만 네, 대략. 왜냐면 부가세 낼 것도 많고 저는 다 이제 일반 가세자거든요. 네. 간이신 분들은 더 좋겠죠. 아, 그렇죠. 네, 야, 이거 오늘 굉장히 저도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동안 그런 게 있나요? 네,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 진짜 제대로 파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다 소과장님이 이제 시작을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 진짜 혼자서 되게 많이 뚫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되게 크신 것 같고, 제가 여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사실 거기 매출이 더 큽니다. 네, 매출 치면. 그러니까요. 네, 이제 3년 좀 안 됐을 네, 거예요. 3년 좀 안 됐죠.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놔가지고 직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쪽은 없어요. 네, 구매 대행 그러니까. 쪽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업체로 다 외주를 업체를 줬기 외주를 때문에 주니까. 이제 다른 온라인 사업 쪽에 있는 거를 네. 거기는 직원이 한 5명 있는데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메일을 관리해야 돼요. 주재권 관련 메일. 네, 매일.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전 직원이 해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정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은 이제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재미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하던 일 너무 힘들면은 제 생각에는 요걸로만 관리 잘해도 그냥 직장인 월급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나옵니다. 또 네,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네. 사업자를 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많이 늘리신다고 하면 나중에는 법인을 하나 세우셔가지고 직영점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업자가 세율이 높으니까 네. 이 구매 대행 사업자들을 법인 하나 세워가지고 다 지점식으로 운영하시면은 세금 혜택도 있으시니까 네. 이미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오늘 사업자 50개 넘게 있으신 우리 김국태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꿀팁들이 있었죠 오늘. 야, 저렇게도 운영하고 저렇게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그 많은 사업자를 직원 1명 정도 쓰고 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빡 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죄송한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소명 자료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실 분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소명 자료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본인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사에서 나간 거를 본인이 이제 카드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직접 맞추세요. 저는 이제 매주 업체를 맡겼지만 네. 그거를 안 하시면은 그 시스템을 맡긴 업체들도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꼭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면 네. 지금 이렇게 막 돌리시는데 돈이 좀 묶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묶이진 않나요? 아니요, 묶여요.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강의하신 분들이 컨셉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컨셉 중에 하나가 사실 쇼핑몰이 무자본이나 뭐 이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많이 듭니다. 대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돈이 많은 거예요? 일부 대출도 있고 네. 직장을 이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 자금 흐름은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하면 컨트롤해야 되니까. 돼요. 그런 선정산 업체를 쓰지 않으면은 많이 묶입니다. 외주 업체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쇼핑몰에 묶인 돈이 많습니다. 묶인 돈이 많죠. 쇼핑몰에 묶인 돈이 많기 때문에 3달 정도는 카드 다 써서 할 정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카드도 여러 개 만드셔야 돼요. 한도가 뭐 저도 이제 몇천 되는데 부족합니다. 요 정도 돌릴 거면은 대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카드 한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보통 얼마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될까요? 3개월 동안 내가 얼마 정도 자금이 있어야지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돌린다. 구매 대행만? 구매 대행만. 저는 한 2천? 3천? 2, 3천이면 돼요? 사업자 50개 돌리는데? 50개 다요? 네, 50개. 그거는 많죠. 몇 개 예상했어요?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계산을 다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다른 온라인 사업까지 했을 때 한 4억 정도 든 것 같아요. 4억 정도면은 3개월 정도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은 쿠팡이 정산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네. 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좀 많이 팍 하실 분들은 네네. 절대 뭐 몇천 단위가 아니라 한 억 단위는 있어야 된다. 저도 단위 그렇게 있어야 생각해요. 이게 진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나게 묶이니까 막 이것저것 해도. 아니, 자본금이 안 네. 든다는 거는 네. 아니에요. 근데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네. 어느 정도 뭐 퇴사하시고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음. 그럼 뭐 무리 안 되는데 만약에 뭐 나는 뭐 그냥 어차피 구매 대행이니까 산 다음에 그게 배송돼서 정산되는 거니까 돈이 안 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거는 돈은 들지만 이게 그냥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좋아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건 아니라 가지고 투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막 없어지고 그런 거가 그런 건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대출 금리만 낮으면 더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감사하고 이렇게 시스템 잘 만드시는 분이 새로 시스템 또 만들어 가지고 다른 서비스도 런칭 준비 중이래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꼭 불러가지고 그때는 서비스 홍보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때도 오늘 도움 받으신 분들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